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배아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하고 아주 희소성이 높은 상업지가 이제 저희 물건지에 나와서 신테인의 상업지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마은금이란 무엇인가, 새마은금의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오늘의 그 소중한 상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하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대통령 후보 시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개발에 국한될 것이 아닌, 왜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세우는 모토가 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 파워도 주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은 그런 지방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이제 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요걸 기치로 해서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 지역의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원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서해안 벨트 시대이기 때문에 서해안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 기지가 이제 새만금에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진 평택항 그쪽 서해안 벨트로부터 이제 새만금까지 이쪽이 이제 중국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4차 산업 위주로 서해안에 그중에서도 새만금을 저희가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만금 무엇인가? 새만금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냐면 단군 일의 최대 국토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뭐 경제, 사업, 관광,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 협력,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기지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가 새만금이며 동부가 물류라는 건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수출을 해서 이제 수입 어떤 그 임포트와 엑스포트를 해서 저희가 이제 exported oriented country 수출 위주로 나누는데 그 대상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새만금과 서해안 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세종시는 신수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새만금은 경제도시.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상해와 북경의 관계. 상해가 경제도시, 북경이 이제 정치의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제 군산하고 이제 부안이에요. 군산에 이제 29일 날 예타 면제에서 1+1으로 자율주행 도로가 이제 군산이 들어가고 또 오늘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현대에서 또 이쪽에 군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산에서 이제 GM이 떠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군산 때문에 새만금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0일 조선업계와 영국의 조선 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14만 5천 CGT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점유율 13.9%의 수주 잔량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도크 수만 놓고 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지면 총 16개가 돼서 규모면에서 경쟁 상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단순 계산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질 경우 전 세계 LNG선 발주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확보할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군산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군산은 투자 가치가 높아진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에 이제 황금꽃이라고 하죠. 부안은 이제 옆에 관광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있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조제 같은 경우 이 방조제의 길이는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33.9km의 그런 넓이고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뭐 140배, 그 다음에 서울의 3분의 2 크기의 거대한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알아보면 관광 레저 용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관광을 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처럼 관광을 살려야지.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다가 각 지역마다 어떤 문화와 관광으로 그런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군산 군도 신시, 야미, 새만금 지역 남쪽, 위쪽을 이제 관광과 레저 용지로 또 이제 카지노도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에 이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많은 어떤 그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제 협력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만 동서도로 기준이며 새만금 대하 철도 기준 남쪽. 그래서 이쪽은 뭐 산업, 물류, 지식, 기술 혁신, 첨단 지식 산업, R&D, 4차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농생명 용지. 그래서 전체 면적 32.4%를 차지하며 농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새만금 6개의 용지가 되는데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 국제협력, 농생명, 환경생태유지 이렇게 이제 6개의 섹션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후도시, 그 다음에 산업연구도시, 환경생태용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구역마다 섹션을 달리해서 이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허브며 미래 중심인데 제가 이제 어떤 수요가 뭘 결정한다고 얘기했냐면 많이들 수요가 올라갈수록 이제 그 땅의 집가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유동인구, 인구는 제가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동인구 수가 있고 상주 인구가 있을 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이제 거기에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업과 국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어떤 협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세계적인 그런 국제적인 축제인 잼버리 대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공항 예타 면제가 이제 가속화가 돼서 잼버리 대회도 별 탈 없이 이제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 지역의 계획대로 개발될 총 유발 인구는 75만 즉, 뭐, 대략 76만 명 정도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지역 내부에서는 29만, 근데 외부 지역은 47만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개발하려면 그것에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청은 브레인의 역할을 해주고요. 개발공사는 이제 몸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같이 최근에 이제 인접하게 돼서 좀 더 집중돼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새만금은 민간 개발이 아닙니다. 국제사, 국가가 책임있는 공공주도 개발로 이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0대 국정과제로서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세요. 문재 정권이 이제 거의 끝나고 정권이 새로 바뀌었을 때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자본금이 이제 이미 3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내에.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채권을 발행해서 15조 원까지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의 바뀜에 상관없이 그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을 개발하지 않고는 저희에게 미래가 없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해안 개발은 정말 국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마을 개발청에서는 주로 이제 SOC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에서 사회 간접자본, 뭐 대표적인 교통망이죠. 이게 다 제대로 되어 있어야 기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다란 말이겠죠. 그다음에 새마을금 개발공사는 이제 행동 액션을 해주는 파트인데 지지부진했던 메리 사업을 이제 공공 민간 나로 이제
공공에서 하겠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이제 모여있다는 거죠. 포도송이처럼 모여있는 재생에너지. 그래서 광활한 간척지로 풍부한 일조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연료전지. 그래서 대규모 발전 용량에 대한 것이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하게 되고 개발공사의 설립으로 이것이 이제 동력, 어떤 모멘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 자금도 유입이 돼서 연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 인력. 자,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재생에너지 클러스 조성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고 쇼핑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즉 상업지, 도시지역, 유흥지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오고 가는 캐시플로우를 볼 수 있는 즉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가는 이제 다시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이 100개의 그 기업체가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기업체와 또 일자리는 10만 개나 이제 창출돼서 경제 유발 효과는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만금은 국가 차원의 국가 개발 산업입니다. 그래서 매립 사업도 이제 공공주도 되고요. 교통 인프라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통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서 삼축과 남북 삼축.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격자 교통망입니다. 격자 교통망. 게다가 또 이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전철 이런 모든 교통망이 총망라되는 곳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선도적 투자이며 자족형 스마트 도시의 수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에 굉장히 아름답고 또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곳이 되게 수변 도시가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말 서울보다 더 집가가 폭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시설과 쾌적한 수변 정주 공간이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을 공공선도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전진기지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를 스마트 도시이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도로, 드론,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모든 그런 애스펙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총망라된 그런 대한민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은 당연히 이제 전라북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전라북도에 위치했고, 그리고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관광과 첨단 산업이에요. 관광과 첨단 산업. 그래서 2022년까지 주제공원, 이제 테마파크죠. ธี파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수상 호텔, 콘도, 뭐 연수단지들, 그다음 R&D도 개발 예정입니다. 중국의 이제 대부호들도 이제 이곳을 방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근래 이제 우리는 지금 2019년이죠. 게다가 이제 신공 예타까지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와 여러 가지 그 공항 건설만을 지금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이제 청소년 5만 명이 방문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6조 7천억 원. 전북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 7천억 원. 다 조 단위가 됩니다. 조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교통망을 따라서 제가 돈을 흐릅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도로,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 여긴 전철을 빠졌는데 다 총망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질 때 그것의 시너지 효과는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 철도, 도로, 항만, 공항까지 있는 곳은 새만금밖에 없어요. 새만금밖에. 그래서 정말 투자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은 2035년인데 2035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죠. 중간에 시세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를 29일 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투자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만 이제 유지하고 계셔도 얼마든지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살 때보다는 팔 때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내 땅을 살만한 사람, 게다가 이제 이게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라줘야지 그래도 황금성과 수익성이 생기는 거죠. 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석 면제는 이제 지난 며칠 전이죠. 1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완성. 물류 체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갖추게 됐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반도 유일의 한국과 중국 산단을 보유한 한중 산단을 보유한 새만금과 중국 간 직항로 개설로 중국과의 교역 및 관광객 증가 등 대중국 전진기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름 전에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공사, 새만금 홍보관을 다 방문했는데 저희 중국인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저희는 중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웬만큼 흐름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와, 정말 대비를 정말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다윈의 진화 이론에 따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adaptable ability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AI 뭐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IT information technology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IoT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요. 인터넷 of things 하면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O2O 하면은 뭐 온라인 to 오프라인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이런 사라지는 이런 것들. 근데 새만금 자체가 이런 4차 산업의 전진기를 이제 국가에서 작정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된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래서 사물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군산이죠. 군산. 군산에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그래서 이거 예타가 면제가 되면서 속도가 겁나 빨라집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봤던 무인 자동차들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당연히 기업체가 들어오겠죠. 투자 가치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군산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 농생명 밸리. 농업은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먹장군 살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미래를 주도할 전략 사업. 근데 여기에도 이제 AI라든지 어떤 IT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ICT가 나왔어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거든요. 다 이게 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수목원을 조성을 했고 이거는 이미 이제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시, 야미지구. 이쪽은 이제 제가 봐도 우리 한국은요, 관광을 살려야 돼요, 관광. 관광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저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목이 뭔지, 용도 지역이 뭔지, 요 개념 자체가 가장 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거든요. 자, 투자를 할 때 지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목은 그냥 토지의 현재 상태일 뿐이에요. 하지만 개발에 관해서는 뭐 건축 허가라든지 개발 가치가 있는 이거는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용도 지역이 토지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용도 지역.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도간 농자 정도는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간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는 도시지역 땅만을 팝니다. 도시지역 땅 중에서 주거지와 사업지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고 그 중에서 꽃 중에 꽃은 정말 완전 황금 노른자죠. 사업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뜨기 전에 저평가된 사업지를 여러분이 이제 매입을 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로또 당첨된 거와 버금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볼까요? 도시지역은
이제 도간 농자 이렇게 외우셔요. 도간 농자 요게 이제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도시 지역이 제일 좋은 건 아실 거예요. 16.6%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서 상업지역은 이제 도시지역은 또 주상공록이라서 상업지역은 더 퍼센트가 희귀합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은 2.5%밖에 안 돼요. 상업지는 0.3. 와, 이 0.3이라는 숫자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른자란 뜻이에요. 황금 땅 1% 유튜버지만 상업지역만큼 황금 땅 1%도 안 돼요. 0.3%입니다. 0.3%.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정읍 신태인의 이제 상업지가 나왔어요. 정읍 신태인의 상업지입니다. 상업지가 가장 골든 에어리인 거 아시죠? 자, 일반 상업지역이 나왔는데요. 일반 상업지역 자 볼까요? 몇 퍼센트인지? 0.18%, 0.1%. 전국적으로는 0.3%인데 정읍은 이제 전라북도는 워낙 도시 지역이 희귀해요. 0.18%가 상업지인데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명절 전이라서 굉장히 큰맘 먹고 오늘 오픈을 하셨어요. 자, 이쪽이 정읍 도심이고요. 이제 이쪽이 신태인 중심지고요. 그 다음 이쪽이 첨단산업 개발축인데 이쪽이 첨단산업이 들어올 그 가망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망, 크로스 교통망에 요 사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보면은 교통망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새만과 신항만 받아줘. 그 다음에 국도 35선으로 직결됩니다. 신태인이. 그리고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선, 호남,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새만금 배후 물류 중심의 도시 지역으로 각광받을 지역이 바로 신태인입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부안은 되게 잘 아세요. 그래서 부안이 이제 황금벨트 안에 있는 꽃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신태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척분한테 강력하게 추천 신태인 땅을 제가 사라고 해서 매입을 최근에 하셨어요. 저도 이쪽을 좀 관심이 많은데 제가 창북리 땅이랑 가오리 땅을 샀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가 신태인이에요. 신태인.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이, 이쪽 익산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쪽 혁신도시 검토 중이고요. 이 그림이 잘 보였으면 여기가 김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송보관, 연장 노선, 타당성, 발주. 그래서 새만금, 홍보관, 이쪽이 잘 보이네요. 부안은 신태인역, 정읍, 연결 거의 노선이 예상이 이제 좀 강력하게 되어 있고요. 위치가 새만금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상당히. 차로 진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몇 킬로라는 거는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지도에는 다 써 있거든요. 직접 이 신태인역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자, 오늘은 이제 신태인읍의 화홀이에요. 화홀이. 그런데 그냥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관리지역도 아니고요. 계획관리지역도 아니에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정말 게임 끝이죠. 상업지역은 정말 지금 신텐이 좀 저평가받고 있어서 좀 부실 당하고 있지만 정말 포텐셜이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이미 상업지역, 저희 예정지 안 팝니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해면 다 뜨는 곳입니다. 건폐율은 80이고요. 용적률은 1300%까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세울 수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8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1300 나왔다. 그럼 몇 천까지 질 수 있냐? 1300 나누기 80 하시면 돼요. 1300 나누기 80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 1300 나누기 80. 제가 계산기를 드리겠습니다. 16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16층까지. 1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오늘 좀 말이 빠르네요. 자, 보겠습니다. 신태희는 화홀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축도로 이렇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근데 남북 삼척도로는 예정이죠. 거의 확실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호남선이 이미 가고 있고 이쪽 호남 고속철이 있고요. 순차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이미 있죠. 그리고 이건 동서 삼척도로 국도 30호선은 이미 있어요. 얘는 이 파란색은 이미 있는 거예요. 부안 지나고 부안 인터체인지 백산면 그다음에 신태인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신태인 역이에요. 자, 어떠세요? 교통망도 상당히 좋지 않나요? 저는 정말 제가 진짜 수백 원씩 다 사버리고 싶네요. 그래서 부안에 이웃한 부안 그러니까 부안이 있죠. 부안이 꽃인데 그 옆에 바로 신태인이에요.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부안의 이웃한 신태인 지역은 새마을금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어요. 새만금 동서 삼척도로 국도 3호선, 35선, 호남 고속도로 태인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교통망을 지금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인터체인지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호남선 신태인역, 새만금 신안, 부안 관광 레저 용지와 직결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었거든요. 차로 한 10분, 5분?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서 삼축 국도 35선 여기 지나가고 있죠. 저희가 오늘 내놓은 물건 이 화홀입니다. 화홀이. 어때요? 지금 여기 이 도로 보이시죠? 이거. 여기 훌륭하지 않나요? 부안이 여기 인터체인지고 서해안고속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요 핑크. 핑크입니다. 요 핑크.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 전에 빨리 신청금 하시고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거의 99%다 계약을 하시거든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도 다 나타나는 그런 확실한 땅만을 저희가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픈을 했는데요. 이미 좀 팔렸고요. 요 두 필지가 남아 있어서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일반 상업지역은 정말 2년 만에 저희가 구한 물건지고요. 빠른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또 그 전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